특별히 조정이라고 할 거 없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좀 흔하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상승세가 매우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번엔 동결이지만 다음은 금리 인하다. 그래서 동결이 결정 나면 요 뒤에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24일 오전 6시 49분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중국집인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오실까봐 저는 정길성을 4월 말일까지, 4월 30일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인가요? 그럼 목, 금, 토. 이번 주는 목, 금, 토 영업을 하고요. 다음 주는 화, 수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영업 5일 남았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익산에 있고 워낙 멀어서 오시기 힘드실 텐데 혹시나 헛걸음 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혹시나 오실 거면 요때를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걸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에 비트코인은 너무 좋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좀 특이한 점은 조정이 너무 없어요. 여기 7만 4천인가요? 네, 여기서 쌍바닥 나오고 더블 바텀은 좀 상승 나타내는 좀 불리시한 지표거든요. 여기 바텀을 2번 찍었죠. 74,000원을 2번 찍고 여기서 지지를 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론 여기서 조정이 한 번 있긴 했는데 요거 빼고는 여기서 좀 시간 조정이 좀 있었고요. 횡보가 좀 있었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조정이라고 할 거 없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흔하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상승세가 매우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금이잖아요. 원래 금 같은 주제로 이렇게 유튜브가 도배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보면은 요때 언제죠? 올해 한 4월 정도네요. 요때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큰 조정 아니잖아요. 거의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기만 해서 금이 인기가 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3,500달러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한 3,200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들은 카더라에 의하면 금이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좀 상승세가 세진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1시간 봉 차트인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크로스가 됐죠. 요때는 금이 오를 때 좀 같이 올라갔죠. 보통 나스닥은 반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금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올랐고요. 그리고 금이 빠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다음부터 더 세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혹시나 금 투자를 하셨다면 일부 비중이라도 한 10%, 20% 정도 비중은 금으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팔고 금 다 사라 이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금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금은 좀 특성이 있잖아요. 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요럴 때 금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정성이 좀 보일 때, 요럴 때는 오히려 좀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요런 경향이 있거든요. 요새 관세발로 좀 되게 불안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졌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좀 화해 무드가 조금씩 밑밥이 깔리고 있죠. 미중 갈등도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어저께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중국의 최대 관세가 현재 145%인데
요게 한 50% 정도로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0%는 아닐 거다. 네, 요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0%는 아니다.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50%도 엄청 높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중국 관세 50%면 시장이 환호할 것 같진 않거든요. 시장이 환호하려면 네, 적어도 뭐 한 10%? 네, 완전 환호하려면 관세가 한 10% 수준까지 이렇게 팍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는 없다고 하니까 또 미국도 자존심이 있지. 중국 그렇게 때린다고 하고 0% 그렇게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한 20% 정도에서 좀 관세가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가 뭐 살아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요게 아무래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이목이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냐 여기에 다 쏠려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모든 시장에 관심이 쏠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거 뭐 설문 같은 거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청년들은 51%가 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관세 영향이 좀 크겠죠. 긍정평가는 15%, 부정평가가 한 3배 이상 높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좀 평이 좋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미국도 공산국가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좀 좋은 쪽으로 타결을 좀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관세는 이거 145%는 좀 터무니없으니까 인하하긴 할 텐데 인하 폭이 얼만큼 될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정한 마지노선은 독립기념일쯤이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요 이전에는 좀 타결을 해야 되겠죠.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있으면 5월이니까 5월하고 6월이 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패드의 금리 결정이 있는 때죠. 5월 7일에 있고 FOMC가 미국 금리 결정하는 날이 5월 7일과 6월 18일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직후에 이제 7월 4일쯤에 관세 유예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의 입장은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때 결정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6월 18일에는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 전에 6월 18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좀 특히 중국하고 좀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7일에 동결될 가능성은 뭐 95%가 넘잖아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아무래도 동결이 될 것 같고 요때 동결이 됐다고 치면 그 다음은 넥스트는 뭐 6월에 안 되면 7월에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는 금리 인하죠. 네, 금리가 그 다음은 인하 기조로 가잖아요. 저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다음은 금리 인하다. 이번엔 동결이지만 그래서 동결이 결정 나면 요 뒤에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FOMC 회의가. 이때는 동결될 것 같아요. 파월은 뭐 강제로 해임시키진 않는다고 합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죠. 트럼프가 파월 해임이 되면 금융시장에 너무 큰 불안을 초래한다. 뭐 이런 여론이 커지니까 그 부분은 좀 철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자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좀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긴 했죠. 미국의 행정부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좌우하면 너무 힘이 막강해지잖아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 요때는 비트코인에게 되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봐 요게 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지난달에 CPI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3.0% 정도 나오다가 2.4% 나왔거든요. 2.4%. 이 정도면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는데 연준의 목표치가 2.0%거든요. 그냥 이대로 조금씩 인하했으면 2%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뭐 금리 인하 뭐 예정대로 팍팍 해도 되는데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진다 치면 만약에 지금 2.4인데 한 3.5 뭐 아니면 5% 뭐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관세가 붙으면. 이래도 예정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유동성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관세가 거의 유야무야 할 정도로 관세가 좀 매우 대폭 낮아져서 금리 인하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해야 되게 잘 갑니다. 금리 인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요때 보시면 요때 많이 올랐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금리 인하 빅컷 한 번 했고요. 0.5% 한 번 하고 0.25 0.25 이렇게 3번 했거든요. 4번 한 셈이죠. 뭐 2번 한 번에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5월엔 동결되더라도 6월이랑 9월이랑 10월? 요 정도 보고 있는데 3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2분기와 3분기에는 여기는 4분기네요. 하여튼 3, 4분기까지 해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동성이 금리 인하가 다는 아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리를 좀 낮추고 돈도 좀 풀어서 미국 빼고 다른 정부에서는 돈 풀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경제가 다 힘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요새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물론 경기는 항상 안 좋은 게 맞긴 한데 지금은 진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숫자로 봤을 때 부채 규모도 그렇고 뭐 카드 연체율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소비의 양 봐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수입을 봐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되게 하고 싶은데 미국에 눈치 보느라 못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요새 잘 가고 있어서 저는 요새 솔직히 기분이 되게 좋고 여기서 두려웠을 텐데 좀 비트코인 잘 지켜내신 분들 앞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지켜내셔서 오래오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만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10년 보고 2035년까지 아니면 뭐 2050년까지 이렇게 좀 길게 투자해서 비트코인으로 큰 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